반값, 감정가의 반값으로 나와 있어요. 86,953만 610원 낙찰되는데 이분이 이걸 미납을 했어요. 보증금 4,260만 원을 포기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.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제발 공부 좀 하세요. 공부. 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경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인천 웅진군 영흥면 선제리에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서 보러 갔어요.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면 2019 타경 9929번 요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. 49% 반값, 감정가의 반값으로 나와 있어요. 감정가가 8억 6,953만 6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9%에서 4억 2,607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요게 경매 정보지를 제가 이게 창을 띄워 드릴 건데 한번 낙찰이 됐다가 그러니까 2020년 1월 10일 날 최초로 1차로 시작됐다가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2020년 8월 5일 날 두 명이 입찰을 해가지고 한 명이 5억 3,100만원에 61% 감정가의 61% 5억 3,100만원 낙찰이 됐어요. 낙찰이 됐는데 이분이 이걸 미납을 했어요. 미납했다는 얘기는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. 매각 결정, 대금 지급 기한에 돈을 안 냈다는 얘기인데 쉽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이게 입찰 보증금이 1차 때는 이게 최저가가 4억 2,607만원이니까 거의 10%니까 4,260만원을 냈다는 얘기예요. 보증금 4,260만원을 포기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. 4,260만원, 4천만원 넘는 돈을 포기한다?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돈이 400만원, 40만원도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? 안 되잖아요. 4,200만원을 포기한다?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래서 이거 공부도 해야 될 겸 저도 이렇게 경매를 많이 하지 않은 경매 경험 많지 않지만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제가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입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러 갔어요. 영흥면에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. 영흥면에 공매 물건이 있어서 한번 갔다 와봐서 부동산 들려서 시세도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반, 두 달 좀 안 된 사이 이 물건이 나왔길래 선제도도 영흥면 그 가기 전에 연결되는 그 작은 섬이니까 한번 가봤어요.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경치도 좋고 주변도 좋고 그리고 여기 칡도라고 있는데 칡도 여기 선제도를 거쳐서 칡도라는 게 있어요. 그 다리 넣고 물 빠지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들어가봐도 거기 개발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작은 섬인데 너무 좋더라고요. 해당 물건은 마당에 정원수를 좀 되게 좋은 걸 해놨어요. 그 감정가에 보면 정원수 같은 게 7,300만원의 가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또 좋은 나무, 비싼 나무를 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급 호화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왜 미납을 했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편에 산도 있어서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. 해발 57m 정도 되는 진짜 작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도로가 잘 닦여져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배수로와 도로를 만들었어요. 근데 그것도 공사가 중단이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. 좀 보니까 상태가.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?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만약에 내가 그 다음 입찰일이 10월 19일이었거든요. 제가 갔다 오고 난데 그러니까 입찰일 한 2주 전에 제가 이걸 물건을 확인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일까 해서 감정평가서를 열어봤는데 이 물건이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.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주 작다란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던 거예요. 저도 잘 몰랐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자기야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데 보니까 이 사건 번호로 검색하니까 컨설팅 한다고 이렇게 막 글이 올라와 있네?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. 사건 번호 검색하면 나오잖아요. 근데 블로그에 경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블로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이 사건을 저한테 의뢰하세요. 컨설팅 하세요.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거를 읽어보니까 하나같이
다 좋다 뭐 맡겨라 뭐 이런 거만, 그러니까 선젤이 뭐 선지도가 이렇게 뭐 천의 섬이고 뭐 좋고 막 이런 내용만 해서 이런 거 하나 구입하세요, 싸요, 반값이에요, 뭐 이런 식으로 막 홍보만 되어 있지, 물건의 어떤 정확한 팩트? 이거는 하나도 얘기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처음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생각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좋은데 별 문제 없다 해서 낙찰 받아놓고 미납이 되지 않았을까, 그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. 느낌이 그래요. 근데 이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, 그리고 경매로 돈을 벌거나 뭐 또는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로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제발 공부 좀 하세요. 공부. 기본적인 기초 지식은 가지고 나서 물건을 보고,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전문적인 사람한테 의뢰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거는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거를 정확히 100% 인식해서 100% 확신이 있을 때, 그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분들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. 이 물건을 갖다 와 봤을까? 이거 하나 확인해 봤을까? 권리 분석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기타 문제가 있는 거 확인해 봤을까? 이런 분들 안 해봤을 것 같아요. 안 해봤으니까 안 했어요. 안 했어. 가보겠어요? 안 가봤겠지? 다 보면 갔다 온 영상, 핸드폰 찍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없고, 그냥 그 로드뷰에서 그 길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, 그 다음에 감정평가적인 사진들 보면서 이런 물건이 좋아요, 이런 식으로만 해놨지, 직접 가서 촬영한 거 하나도 없어요. 사진도 하나도 없고. 그리고 블로그도 그러고 유튜브도 검색해보니까 유튜브도 몇 사람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봤어요. 내용을 유튜브 봤어요. 똑같아요. 다 똑같아. 근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. 저도 경매한 지 얼마 안 됐고, 저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안타까워요.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. 아니 이 피 같은 돈, 이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 40만 원도 띄인다고 하면 진짜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4천만 원을 띄우면 손해봤다? 엄청 큰 돈이죠. 근데 이게 그 다음 10월 19일 날 또 한 명이 그 전 낙찰 금액에 똑같이 낙찰을 했어요. 그리고 이번에 2명이 들어왔더라고요. 똑같이 낙찰을 해 갔는데, 이번에는 한번 미납을 하면 경매는 입찰 보증금이 20%, 또 어떤 30%, 그 판사의 재량이에요. 재판관의 재량인데 여기는 인천에 20%를 받거든요. 그래서 입찰분 20% 돼서 8,521만 4천원을 내야 돼요. 이분이 이 돈을 내고 낙찰을 또 받았어요. 근데 8천만원, 8,500만원, 작은 돈 아니죠. 4,200만원도 엄청 큰 돈이고 8천만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죠. 이분은 미납인 거, 앞전에 미납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확실히 팩트를 확인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확인하고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. 근데 미납을 할지 안 할지는 더 지켜보고 싶어요. 저도.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서를 열어보면 지적 개항도라고 있어요. 이렇게 지적 개항도, 이렇게 지적 개항도가 있는데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볼 때 이게 큰 문제거든요. 지적 개항도에 보면 이렇게 도면에 있고 선이 그어져 있고 번지수가 써 있어요. 이 빨간색 표시가 있는 부분에 건물이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 밑에 이게 범례라 그래서 이게 색깔과 표시가 뭐뭐라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. 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현황 도로라는 표시가 있어요. 제가 갔다 와봤으니까 알죠. 노란색 현황 도로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 도로라는 표시가 보면 T자형으로 되어 있죠. T자형으로 쭉 되어 있고 T자형으로. 근데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빨간색으로 된 게 경매로 나온 부분이에요. 근데 번지가 여러 개가 있죠. 그 위에 노란색으로 현황 도로 표시가 쭉 있는 거에 얇게 흰색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땅에 번지수 다르죠. 보면은 이게 줄이 거져 있는 게 조그맣게 네모나게 얇은 네모가 하나 있고, 그 옆에는 약간 삼각형식으로 쭉 길게 있는데 거기도 일부가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뭘까? 난 고민, 이게 뭐지? 왜 이런 게 있지? 이 문제인가? 하고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거거든요. 이게
토지 이용 계획,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가 있어요. 거기에 들어가서 이 땅의 지적도를 볼 수가 있어요. 용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당 번지를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축척을 해서 줄여 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밑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메모를 했어요. 보니까 작은 네모 두 개가 도 이렇게 돼 있어요. 도라는 건 도로라는 뜻이에요. 현황. 그리고 밑에 선이 하나 거진 그 흰색 부분은 보니까 하나는 밭이란 얘기죠. 용도가 전이에요. 토지 용도가. 또 하나는 작은데 이게 대지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6평방미터, 즉 1.8평 정도 돼요. 6평방미터. 제가 가봤으니까 안다 그랬잖아요. 요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흰색 부분에 담이 쳐져 있고요. 거기 그 나무 같은 게 좀 이쁜 나무도 쭉 심어져 있고요. 그리고 6평방미터 1.8평 되어 있는 그 조그만 거 있죠? 거기에 대문이 있어요. 양문으로. 감정평가서에 대문이 보일까요? 그게 이거예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요 재밌는 거가 제가 등기부 등본을 다 띄었어요. 이 번지수를 다 띄었어요. 총 이렇게 3개를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어요. 경매 나온 거는 어차피 등기부 등본이 법원에 제출하기 있으니까 안 띄워도 되고,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남의 땅인 거를 띄워봤어요. 그 표시에 있던 거 띄워봤더니 소유자는 단 한 명이에요. 똑같이 차씨,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차씨라는 사람이 그 주변의 도로들을 다 소유를 했어요. 소유를 하고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심각한 거라 그랬잖아요. 무슨 얘기일까요? 한마디로 그 주변 도로가 삥 둘러싸여가지고 안에 경매 나온 땅이 맹지예요. 맹이 알죠? 앞이 보이지 않는다. 즉 그 토지 주인들의 허락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심각한 문제죠.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. 근데 많은 경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맡기라고 법원 경매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한테 맡기라고 이거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문제는 하나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. 모를까요? 진짜 몰라서 그런 얘기 안 한 걸까요? 아니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얘기 안 하는 걸까요? 이게 궁금하더라고요. 생각해보세요. 이게 돈이 4천만 원이라는 이상 되는 보증금이 날라갈 정도면 불허가면 돈을 찾는 거기 때문에 큰 뭐가 없는데 미납이라니 돈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게 그 돈을 내가 낙찰자가 안 냈다는 얘기니까 돈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왜 얘기를 안 할까? 저도 궁금해가지고 알아본 거고, 그래서 옹진군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영면이니까 영면사무소는 영도 안에 있거든요. 근데 거기를 가기 전에 옹진군청이 그 상위청이니까 전화를 먼저 했어요. 제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관할 부서가, 이 토지의 관할 부서가 건설과 도로팀이라고 있대요. 건설과 도로팀에 토목팀이 있는데 그 1, 2팀 뭐 이렇게 토목팀이 있대요. 토목팀에 전화를 연결해줘서 물어봤어요.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 번지수 이렇게 아까 지적 계양도에 있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있는데 소유주가 다르다. 이 소유가 다른데 여기 도로가 관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맞냐라고 하니까 그 앞에 공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거기는 도로가 맞대요. 그럼 그 밑에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은 다 되어 있다. 근데 여기도 도로가 맞냐니까 도로가 아니래요. 자기네가 관리한 도로가 아니래요. 그 말은 지자체는 도로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. 도로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. 즉 사도란 얘기죠. 지극히 사도, 100% 사도, 개인 소유의 땅이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막으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그거는 아예 못 들어가게. 그래서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공도에 보면 약간 흰색, 그러니까 도로의 표시에 그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도로 표시에 약간 부분이 한 2평 정도가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, 현황 도로 표시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6평방미터가 있다. 1.8평. 뭐 그거는 도로가 맞습니까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딱 검색을 관공서에 검색해보더니
아, 이건 도로가 아니네요. 이건 개인 소유의 땅이네요. 아, 그러면 가보니 거기에 대문이 나 있고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할 수 있습니까? 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공무원은 딱 얘기하죠. 아, 그럼 이거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출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즉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되셔야 될 겁니다.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아, 그러면 만약에 포장이 되어 있던데, 도로 포장이 되어 있던데, 이 도로 포장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? 그랬더니 자기네 측량을 해봐서 실측을 해봐서 그 포장된 부분, 도로 공도에 포장된 부분이 거기를 넘어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 수용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럼 토지 수용을 하면 출입할 수 있으니까 되는 겁니까? 그랬더니 근데 그 토지 수용도 토지 소유주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아, 결론적으로는 이거잖아요.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. 그 사람들이 그 경매 나왔을 때 진작 알았을 텐데 그거를 그냥 팔면 되는 그렇게 소유를 다르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? 그렇게 조그만 땅을 삥 둘러서 건물 그 땅에 삥 둘러서 한 명의 소유자가 약간 얍삽하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이런 걸 좀 경매 전문가분들이 하신다는 전문가란 분들이 이걸 모를까? 만약에 모른다면 전문가가 아니죠. 전문가가 아니죠.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누구를 좀 쳐다보니까 경매 조그만 사람도 쳐다보니까 아는데 그럼 전문가가 아니죠.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받는다? 이게 낙찰을 받으면 법원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있어요. 그 표도 한번 여기 띄워서 보여드릴게요. 감정가의 1% 그리고 낙찰가의 1.6%인가? 하여튼 뭐 그 선에서 받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 감정가의 1% 또는 낙찰가 1.5%인가 이렇게 되니까 감정가가 뭐 1%인데 200만원 이하다 그러면 200만원 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250만원 이상인 거예요. 이거는 이 8억 6,900이니까 이거 1%면 얼마예요? 860만원이죠. 870만원. 거기다 50만원이니까 거의 900만원 넘는 거죠. 그런 수수료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수수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돈 날리는 거잖아요.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사기친다고 봐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속지 않으시려면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하세요. 경매 투자를 하시든 뭐 일반 매매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좀 공부를 좀 하세요. 공부를 좀 하면 지적도 하나만 딱 떼어봐도 보이잖아요. 이렇게 아 이건 뭐지?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은데? 이건 뭐예요? 의문점을 가져야죠. 그래야 사기도 안 당하고 돈도 안 날립니다. 이거 날라간 거잖아요. 이거 두 번째 입찰한 사람 미납되고 나서 다시 나왔는데 입찰한 사람 8,500만원 입찰 보증 들어간 사람 이분도 알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만약에 알고 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앞전 사람과 같은 경우라면 아마 미납할 수도 있어요. 전 지켜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전 나름대로는 요거에 대해 해결 방안을 좀 알아봤고 한 번 더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금액이 워낙 커서 저도 이렇게 엄두는 잘 안 나요. 확신이라는 건 100% 확신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요 영상 다음에 제가 뭐 2부 1부일 수 있겠네요. 2부에 요거를 제가 어떻게 또 파헤쳐 봤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더 다뤄서 영상을 제작해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영상에는 어떤 정확한 자료들이 또 나올 거예요. 제가 알고 있는 거, 법원에서 나온 거, 그걸로 보면 이런 해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,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저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